제가 오늘 읽을 책은 맨발의 꿈이고 쪽수는 183쪽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총 50초가 걸렸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느 날 동티모르의 축구샵을 내게 됩니다. 축구샵에는 축구와 축구복, 축구 전용 신발, 축구에 필요한 물품 등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들은 동티모르 돈으로 60달러로 너무 비쌉니다. 동티모르의 가난한 아이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큰 돈이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어느 날 아이들이 축구화 없이 맨발로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것을 보고 하루에 한 $1만 내는 규칙으로 $1로 60일을 내서 60달러를 내고 짝퉁 축구화를 신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에는 다른 아이들로 꽉 찼는데 더 이상은 하루에 $1 내기가 힘들다고 축구화를 돌려줍니다. 하지만 모따비오는 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모따비오는 축구화를 돌려주지 않고 축구화를 가지게 되고 축구화를 계속 쓰고 싶다는 희망에 자신이 키우던 크고 다른 집 닭보다 좋은 닭을 줍니다. 그 후 아저씨는 동티모르 아이들이 그렇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축구화를 무료로 주고 축구팀을 만들었는데요. 축구복 같은 축구용품을 다 주고 축구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 선발을 했는데 또 하나는 아이는 키와 신체 조건 때문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모스와 모따비오는 선발됐습니다. 또 다른 아이들도 선발됐죠. 하지만 라모스의 형도 축구를 잘해 축구팀 팀장이었습니다. 그 형이 주인공에게 대결을 걸었고 돼지 한 마리를 걸고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간에 라모스와 모따비오가 크게 싸우고 나중에 커서 서로를 죽이겠다는 소리까지 하자 아저씨는 희망을 안던 것을 떨어뜨리고 너희들이 무슨 축구를 하냐라는 말을 남기고 친구가 있는 서울 중학교 축구 코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타비오와 다른 아이들은 축구화를 돌려주고 라모스와 뚜아 등 다른 아이들은 가지 말라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모스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게 된 이유는 한 미국인의 라디오를 훔쳐서 그런데요. 라디오가 4,000달러나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도 축구를 잘하니까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축구팀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순간 경찰서는 조용해지고 아저씨는 가지고 있던 돈을 주며 제발 라모스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라모스의 형 요셉도 제발 살려달라고 자신이 일을 해 그만큼 다 갚겠다고 합니다. 그 후 아저씨는 희망을 포기하려는 찰나 아이들의 응원 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요셉과 겨루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팀은 어른들이었고 주인공의 팀은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싸우긴 했지만 결국 지게 됩니다. 하고 더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엔 돼지 3마리를 걸고 했습니다.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 시합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회에 나가려고 했는데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포기하려던 찰나 박기서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에 그 글을 올리니 다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많은 돈을 모으게 됩니다. 또 정부도 비행기와 식비 그런 것들은 자신이 다 내주겠다고 하여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코치는 2사람이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박기서관은 싫다고 하였지만 박기서관과 주인공이 코치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일본과 싸우게 되고 일본하고 싸우게 된 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주인공 또 박기서관은 행복하게 축구팀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또 맨 끝에는 뚜아, 모타비오, 라모스가 들려주는 동티모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 소감은 저도 주인공 같은 공경에 처했을 때는 중간에 포기하려던 주인공처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 처지라면 하루에 1달러를 어떻게든 벌고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꼭 축구화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꼭 시합에 나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안데르센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186쪽입니다.
한스의 줄거리는 어느 날 안데르센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옛날에는 한스로 불렸습니다. 한스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반 여자애들한테 놀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여자애들 같이 안데르센은 남자인데 거기서 안데르센만 거기서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해서 거기서 여자애들은 안데르센을 놀렸지만 안데르센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계속 놀았습니다. 왜 인형을 가지고 놀았냐면 아버지가 인형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한스가 태어났을 때는 뭔가 마음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한스가 태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한스는 외모가 출중하고 그리고 키가 커서 거기서 부잣집에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더 좋을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는 한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한스로 매일마다 인형으로 놀아줍니다. 이렇게 인형을 조작하는 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사람이 하는 공연도 보러 가게 해주었습니다. 아빠와 어느 또 다른 공연을 계속 보러 다녔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감명 깊은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스도 자신이 공연에 나온다면 좋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스는 거기서 계속 반에서 거기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편이었습니다. 한스는 그리고 얼마 못 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거기서 인형 조작법과 연극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한스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며칠 있다가 한스는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다고 거기서 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전 이제 도시로 가서 돈을 벌게요 라고 하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머니를 거기서 집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도시 구경을 하면서 도시 사람들은 그가 촌뜨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시골뜨기라고 놀렸습니다. 안데르센은 그 옷과 차림 때문에 거기서 시골에서 온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틈만 나면 거기서 책을 읽거나 동화를 샀습니다. 안데르센은 글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소설도 써보고 싶었습니다. 안데르센은 거기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안데르센은 어릴 적 돈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읽었습니다. 대신 인형 조작법과 인형들을 많이 알아서 거기서 사람 인형을 너무 많이 봐서 사람 인형을 디자인해서 거기서 그래도 스케치북이랑 연필이 없어서 모래밭에 나뭇가지를 대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잘 그려서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인 줄 알고 지저댔습니다. 그리고 그럴 정도로 한스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한스는 거기서 도시에 와서 거기서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많이 한스를 받아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스는 동화를 사거나 글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기서 한스는 동화 작가가 꿈이 아니었지만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스가 거기서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는데 거기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스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스는 무대에 설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서고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한스는 거기서 관객들에게 환호를 받은 이후 어느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공연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한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스는 거기서 어느 진짜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는 한스가 싫었습니다. 한스는 시골뜨기였고 한스는 시골뜨기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한스를 싫어했습니다. 한스를 싫어한 그 배우는 한스가 직접 찾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 집에 약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거기서 글을 쓰는 법과 동화를 여태껏 읽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읽고 거기서 그 배우에게 연극하는 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더 공연을 하고 안데르센은 거기서 계속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 외 등등의 동화를 만들어내며 거기서 재밌는 동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은 많이 팔려서 어머니에게 말한 사업이 드디어 성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처음부터 호응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너무 살짝 유치하다고 애들이 그랬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안데르센은 거기서 계속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동화를 쓰면서 다른 동화도 썼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돈만 조금 있고 도시에 그렇게 시골뜨기로 온 안데르센이 거기서 성공했다니 신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옛날 그 무대 배우에 서서 꿈을 이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데르센이 동화를 썼다니 거기서 별로 동화 학원도 다니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 되었다니 신기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